예, 이전 시간에 커먼 에미터 앰프에서 아웃풋 노드와 인풋 노드에서 생길 수 있는 캡과 폴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캐스코드를 이용해서 인풋 노드에서 보이는 캡 값을 줄여서 인풋 노드에서 생기는 폴을 없애고 아웃풋 노드에서만 생기는 폴만 볼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자, 이쪽으로 같은 전류가 흐르겠죠. 그러면 GM은 전류에 비례하기 때문에 같은 소자라면 GM 값이 같겠네요. 그러면 이쪽으로 보이는 저항이 1/GM이 될 겁니다. 아래쪽은 R5인데 R5는 충분히 크니까 무시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인풋 노드가 이쪽에서 아웃풋 노드가 이쪽일 때 게인이 어떻게 되냐? 1/GM 분의 1/GM. 이 1/GM은 이쪽으로 가는 1/GM이고요. 이 1/GM은 아웃풋 임피던스. 이게 1/GM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이 되는 거죠. 캐스코드를 쓰면 게인이 1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게인이 1을 만들어서 얻는 효과가 뭐냐? 바로 이 캡 BC, CBC의 값을 줄여주는 겁니다. 캡 값이 바뀌는 게 아니죠. 인풋 노드에서 보이는 캡 값이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 이쪽으로 보이는 파란색 캡 값이 CP는 CBE, 이건 어쩔 수 없죠. 하지만 플러스 CBC 곱하기 A에서 이 A를 1로 만들어주면 이 값이 최대한 작아지겠죠. 커먼 에미터 앰프에서는 게인이 크기 때문에 이 A가 크게 돼서 이 파란색 캡이 커집니다. 그렇지만 캐스코드를 쓰게 되면 이쪽 노드에서 이쪽 노드까지의 게인은 1이 되기 때문에 인풋 노드에서 보이는 파란색 캡이 작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캐스코드를 쓰게 되면 인풋 임피던스가 어느 정도 크더라도 그냥 커먼 에미터 앰프와 비교했을 때 인풋 노드에서 폴이 저 멀리 갈 수 있는 거고, 즉 아웃풋 노드에서의 폴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검증을 할 거고, 실제로 여러분이 측정을 할 때 확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 인풋 저항에 50옴 혹은 그보다 작은 값을 달게 되면 이쪽에서 생기는 파란색 캡이 아무리 커도 폴의 주파수는 2파이 RC분의 1이기 때문에 이 저항이 작게 되면 캡이 아무리 커도 이 주파수가 커지게 되죠. 그러면은 이 인풋 노드에서 생기는 폴은 이쪽에 있기 때문에 아웃풋 노드의 폴만 보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번 실험에서 보려는 거는 이 밀러 이펙트가 실제로 어떻게 보이는지와 이를 확인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 저항값을 적절히 키워주면서 실제 밀러 이펙트를 눈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캐스코드 앰프에 대해서 추가로 좀 더 설명을 하자면, 인풋 노드에서는 이 베이스와 에미터의 사이에 생기는 캡 CBE와 콜렉터 사이에 생기는 캡 CBC가 파란색 캡으로 보일 거고요. 이쪽까지의 게인은 1이기 때문에 인풋 노드에서 생기는 파란색 캡 CP는 CBE 플러스 CBC가 될 겁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아웃풋 노드에서 생기는 거는 마찬가지로 이 아웃풋 노드에서 보이는 여러 파란색 캡 BC죠. 이런 캡들이 보여서 아웃풋 노드에 폴을 만들 겁니다. 게인은 이쪽까지는 1이고 이쪽에서 볼 때는 커먼 베이스 앰프가 돼서 1/GM 분의 RC, 즉 이 콜렉터 쪽의 전압이 기존의 커먼 에미터 앰프와 같은
같은 크기의 저항이라면 걔는 같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음 영상에서 다시 시뮬레이션으로 같이 확인해 볼 겁니다. 이상입니다.